정치학 연구 방법론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7강의 주제는 분석 모형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또 사용되는 인과 모형 만들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우리는 그 모형, 보다 정확히는 분석 모형이겠죠. 분석 모형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결국 과학적 연구는 분석 모형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 할 때 주로 분석 모형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성되는 경로, 그리고 그 경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요컨대 분석 모형을 정의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을 단순화해서 재구성한 논리적 인식 도구 혹은 인식의 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분석 모형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을 단순화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정말로 많습니다. 또 그 각 요인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아주 다양하고도 복잡합니다. 어떤 분석 모형도 그것들을 다 그려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어떤 현상, 우리의 경우는 이제 정치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만을 뽑아내어서 그들 간의 관계 양상을 우리가 탐색해 보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석 모형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과 관련된 학과가 있다면 아마도 큰 대학은 모형 원자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 원자로는 이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회과학 연구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컨대 왜 정치가 불안해지나 에 관한 모형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정치 불안정 모형을 만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막 정치 불안정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립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세 개의 변인들을 갖고 있어요. V1, V2, V3. 우리 variable, 변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일종의 graphic representation,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V3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원인들 V1, V2가 있고 그들 간의 관계는 이런 화살표의 모습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V1은 V3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V2는 V3에 역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V1은 V2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된 모형이죠. 주로 graphic representation,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V1, V2는 V3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각 V1, V2, 즉 원인의 힘은 B1, B2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과학 연구 모형은 정치학 연구 모형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시되거나 graphic representation 혹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mathematical representation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모형을 왜 만드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을 하나 선택해야 되죠. 자, 요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왜 지지도에 관심이 있느냐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지지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급격히 올라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도대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자꾸 변화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품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 graphic representation에 있어서 그림으로 만든 모형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겠죠. 왜냐하면 V1, V2로부터 화살표가 들어와서 V3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 V3가 대통령 지지도라 한다면 그것이 자꾸 변화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하나? 어떤 원인이 지지율을 변화시키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용어로 사용하자면 V3가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종속 변인이란 다른 변인에 의해서 그 모습이 바뀌는, 변화하는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를 가져올까? 즉, 원인을 우리가 먼저 선정해 보아야 돼요. 뽑아 봐야 돼요. 물론 그 원인을 뽑을 때는 그 원인이 정말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도 V1, V2라는 두 개의 원인, 인자가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 모형은 가설 모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Hypothetical model.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렇게 화살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화살표는 V1이 V3에 영향을 주는 경로, V2가 V3에 영향을 주는 경로, V1이 V2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표시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원인들, 즉 인자들을 모형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V1, V2가 그런 것도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죠. 아마도 경제 상황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자꾸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거나 아니면은 고용률이 점점 뚝뚝 떨어진다거나 고용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정당에 대한 지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당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겠죠.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할 때 그 정당의 지도자를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열심히 지지한다면 국민의힘에 소속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형을 만들 때 첫 번째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모형에 포함되는 변인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V1, V2는 이제 우리가 배운 용어로는 독립변인들 아니겠습니까? V1이 혼자 변하면 그것에 따라 V3가 변한다. V2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변하면 그것에 따라 V3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V2는 V1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떼놓고 보면 V1이 독립변인, V2가 종속변인이 되겠죠. 근데 또 V2는 V3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V1은 독립변인, V2는 간섭변인 혹은 매개변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용어만 쓰셔도 돼요. 그것이 바로 explanatory variable, 설명 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V1과 V2는 둘 다 모두 종속 변인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데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V1, V2를 설명 변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형을 만드는 첫 단계는 우선 모형이 그려내려는 대상,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따라서 V3, 즉 종속 변인을 우리가 선정해야죠. dv, 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그 dv에 영향을 준다고 기대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되는 설명 변인들을 선정해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하는 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델 빌더, 이 모형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V1, V2일 것이다. 경제적 지표, 그리고 사람들의 정당 지지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 기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이 가설 모형을 검증해 보면 됩니다. 여하간 모형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모형에 포함될 변인들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 변인에는 종속 변인과 설명 변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변인과 종속 변인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Operating variables. 우리말로 하면 작동 변인입니다. 즉 작동 변인이란 어떤 모형에 포함되어서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역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들. V3는 이 모형에서 종속 변인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 따라서 다른 설명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V1과 V2는 V3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명 변인들과 종속 변인을 모두 작동 변인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자면 모형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작동 변인의 선정입니다. 즉 종속 변인을 선정하고 그것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설명 변인들을 뽑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 개의 작동 변인을 뽑았죠. 그리고 V1, V2는 설명 변인이고 V3는 종속 변인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를 그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뭡니까? V1과 V2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V3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V1과 V2는 두 개의 설명 변인은 V3라는 종속 변인에 개별적인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V2는 V1의 영향을 V3로 릴레이하는, 날라다 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V2는 V1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크게 더 불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V1, V2, V2, V3 사이에는 일단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V1은 V2를 거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관계, 간접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뭡니까? V1은 V3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V2를 거쳐서 영향을 준다. 그럼 V2의 V3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있을 거예요. 혹은 말을 바꿔 V2의 V3에 대한 영향력은 V2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더해서 V1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작동 변인을 정했으면 그들 간의 관계 양상을 그려야 합니다. 보시기 쉽게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일종의 파이프와 같아요. 파이프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V1의 영향력이 V3로 흘러 들어가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V2의 영향력이 V3로 흘러가기도 하고 V1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영향력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파이프를 만드셔야 돼요. 이 파이프의 이름을 우리는 path, 경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V1으로부터 V2로 가는 path, V2로부터 V3로 가는 path, V1으로부터 V3로 가는 path. V1이 V2를 거쳐서 V3에 영향을 주는 그런 path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동변인을 V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V, variable. 이 경로는 path는 P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P 경로를 표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P 뒤에는 숫자를 붙였죠. 뭔가 같습니까? 잘 보면 앞에 게 종속변인, 뒤에 게 설명변인이에요. 그러니까 P32는 V2라는 설명변으로부터 V3라는 종속변인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P31, P31이 되는 건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종속변인, 뒤에는 설명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V1으로부터 V3로 흘러들어가는, 영향력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로,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이건 어때요? 당연히 1으로부터 2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동변인, 즉 종속변인과 설명변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 간의 경로를 설정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들을 파이프로 연결시켜 줘야 한다. 영향력의 파이프로 연결시켜 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을 만드는 방식. 지금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핵심 인자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작동변인, 두 번째는 경로죠. 그런데 여기 몇 가지가 더 이제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 그것에 따라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